김덕진 부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제가 빅데이터 읽는 남자 김덕진입니다. 네, 한번 좀 바꿔서 네. 이 성함을 불러봤어요. 제가. 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걸로 불릴지 좀 고민을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조금 지겨운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 면모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한 주간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주간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흐름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한 주간의 언급량이 1,280만 건, 지난주 1,504만 건에 비해서는 좀 200만 건 정도 줄었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키워드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번 주에는 1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분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주제가 제일 관심을 모았습니까? 네, 역시 이번엔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파. 너무 추웠죠. 네. 정말로 저 실은 그 추운 날 어디 워크숍을 가려고 약간 이제 몇 명 소규모로 좀 움직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분명히 따뜻했는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번 주 배풀이 이제 베스트 댓글이라고 그러죠. 반팔에서 패딩까지. 정말 고민돼요. 네. 저도 사실 패딩을 오늘 안에 있는 걸 그렇죠.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입고 나왔는데 또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추웠던 며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좀 말을 하나 찾아왔어요. 이게 그 조선왕조 시대에 약간 서슬퍼런 추궁이나 명령, 강한 명령을 보통 추상 같다고 표현을 했다는데 이 추상이 가을추의 서리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서리만큼 차갑고 매섭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가을 서리가 엄청 춥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서리라는 게 늦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오는데 올해는 이제 10여일 일찍 찾아왔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17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국화가 예쁘게 폈는데 그 단풍잎에 서리가 앉아있는 이런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키워드 보면 기록, 피해, 걱정, 최소화, 농작물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많이 있었고 좋아하다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연관 키워드 보니까 오뎅하고 호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겨울 음식 좀 따뜻하게 드시는 분들은 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가에 실제로 반짝 특수로 이어졌는데 한 편의점 업계의 통계를 봤더니 겨울 대표 간식인 호빵, 군고구마가 일주일 새에 매출이 30% 이상 늘었고요. 어묵도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좀 어떤 특수를 본 게 우리가 얘기했던 패딩 산업입니다. 실제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이 10년 이상 이 아웃도어 판매하신 분들이 가을 더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원래 엄청 더웠던 가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히려 갑자기 가을인데도 가을 같지 않은 더위가 있어서 올해 패딩 안 팔리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10월 한파다라고 하니까 이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일부 이제 패딩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이제 급증하기도 했고 또 지난해에도 인기 있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10배 이상 그리고 어디도 대부분 9배에서 10배 이상 좀 올랐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거는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평균 대비 15% 정도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껑충 또 뛰는 이런 좀 특이한 변화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좋았던 거 누가 물어보시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네, 그거는 날은 추워서 별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 하늘은 정말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네, 한편으로는 가을이 9월, 10월, 11월인데 이거 계속 너무 가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고민들이 걱정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 분야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금 얘기했던 것도 일종의 좀 이상기후잖아요. 우리가 이상기후 얘기할 때 항상 또 같이 나오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DC라는 키워드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실제로 이제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게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긴 있어요. 네. 지난 10월 5일 그러니까 2주 전 방송 때도 이 탄소 관련 내용이 전체 4위 주제로 뽑혔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모두 다 만족을 못 시킨다. 그래서 더 감축해야 된다는 측, 그리고 이 정도 뭐 산업계 소위 뭐 다 죽는다 이런 양쪽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뭐 석탄 네. 발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확실히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산업이 환경 규제에 맞춰서 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뭐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현실로 눈앞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너무 편하게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네. 그걸 끊고 이제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근데 또 가야 할 길은 맞겠구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참 확실히 중요해지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관심이 쏠렸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 그리고 3위가 정치 분야인데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사회 분야든 정치 분야든 나오는 키워드가 국정감사 이야기였고요. 네. 뭐 경기도 대검 관련 국감이 역시 이슈였죠.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 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계되어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야기 워낙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대검찰청 상대로 한 국정감사도 이 여야가 상대방 주요 후보 겨냥한 공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주목받은 국정감사가 최근에 이 부산세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 관련 이야기였는데 올해 음주운전 2건, 성비위 1건을 포함해서 4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음주운전 측정을 불응해서 도망가다가 1,000만 원 상당의 처분을 받거나 뭐 2차 회식 중에 여직원을 관사로 데려가서 뭐 입에 담기도 창피한 사건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재일 부산본부 세관장은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몇 주간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SNS상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올해도 국감은 역시 정책 싸움보다는 그냥 혼내기만 하는 자리인 것 같다. 호통만 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매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이 어떻게 보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목 끌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안 드는 CEO 대표들 데리고 와서 뭐 죄송합니다 소리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좀 진짜 개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이런 SNS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걸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피광기 관장이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 이따가 대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답할 시간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참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3위 주제는 경제 주제인데요. 주요 키워드가 한국은행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은행이 지난 12일에 발표했던 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12로 전분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일단 대출 태도 지수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0,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네. 마이너스 100 사이의 어떤 숫자를 분포시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플러스이면 대출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출 더 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마이너스이면 이거 대출 이제 안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0이니까 올 이번 분기에도 예전보다 대출 좀 잘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계 대출에 대해서 4분기에도 강화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용대출 등의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32까지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더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신용금리가 더 오를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면 실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가계 부담, 가계 대출과 관련된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 4분기에 가계 신용 위험 지수도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8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는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3배 정도 더 위험하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이른바 이제 영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까지 끌어모았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구매했거나 금융활동 이어가시는 분들의 불안감, 또 대출 잘 해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알아보는 움직임들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아시겠지만 인터넷뱅크 토스가
지난 5일에 문을 열었는데 문 열고 딱 영업일 일주일 만에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죠. 예, 금융당국이 토스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천억으로 제한을 했는데 네. 이 5천억이 일주일 만에 한마디로 다 대출이 끝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서글픈 현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11월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대출 문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18일에 오전 12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영국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선발 출장해서 풀타임 했고요. 그다음에 6라운드 또 7라운드 이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날 뉴캐슬, 그러니까 상대방 팀이죠. 뉴캐슬의 새로운 인수한 부부가 나타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오일먼이라고 하잖아요. 중동의 기름 돈들. 네, 그래서 뉴캐슬을 이번에 중동의 국부 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엄청 기분 좋게 처음에 막 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그 팀을 인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첫 골은 또 뉴캐슬이 넣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한 데는 파티를 막 벌이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결승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정 변화를 계속적으로 찍어줬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스마트폰만 보시는 뭐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른바 이제 무자비했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쓰기도 했었습니다. 좀 유가도 많이 오르는데 증산을 좀 해주지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네. 자, 축구 경기 외적으로 주목받는 내용이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이날 중요했던 게요. 이제 토트넘의 선수인 레길론 선수가 이날에 오히려 맨 오브 더 매치, 그러니까는 어떤 이날의 경기의 영웅으로 좀 뽑혔는데 왜 그랬냐면 갑자기 이날 경기가 한 20분 정도 중단이 됐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전반 40분에 갑자기 이 레길론 선수가 주심한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웬 그런가 봤더니 관중석에 관중이 쓰러진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신호를 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다이어라는 선수는 벤치를 향해서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25분 동안 이 쓰러진 부분에 응급처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다행히 관중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생명을 구할 때 도움을 줬던 레길론 선수, 다이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어떻게 보면 중계방송사로부터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혔는데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빠르게 하고 또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25분 동안 경기 중단한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훈훈한 모습으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5위 주제 어떤 거였습니까? 네, 5위는 생활 주제고요. 이게 날씨의 변화가 느껴지는 키워드, 뭐 감기, 패딩, 코디 이런 게 나왔고 한 가지 좀 특이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타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 문신이라고 불리는 타투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세를 많이 떨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해외로 나가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뽑힌 키워드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들도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양성화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문신 사법안, 뭐 반영구 화장 문신 사법안 이런 것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로 봐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병원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잖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저 오늘은 토픽 하나 더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하나 이제 마지막에 산업 관련 키워드를 더 가져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탄소 얘기랑 좀 연결이 돼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줄이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옆 나라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 걱정할 만큼의 석탄 발전을 겨울에 준비 중이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곳이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너지 공급 부족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사태가지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뭐 석탄, 뭐 탄소 배출 저감 규제 풀고라도 석탄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겨울이면은 이 미세먼지가 좀 덜한데 겨울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옆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보다 중국이 난방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력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석탄뿐만 아니라 LNG 수입 협상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겨울이 중국한테는 좀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미중 갈등이 조금 이걸로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활발히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